반가워요. 뭐, 이 수업은 이제 수업이라기보다 이제 녹화는 동영상 강의를 위해서 이제 제작이 되는 거고, 뭐, 오프라인 수업 시간 때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 강좌가 플립드 러닝 강좌로 선정이 돼서 일부 강의를 동영상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들을 미리 이제 보고 학생들이 보고서는 뭐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모든 내용이 이제 플립드 러닝으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 특히 뭐 대기화학 이론이라든지 컴퓨터 모델링 이론에 관련된 것들은 오프라인 강좌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온라인 강좌로는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쪽을 온라인 강좌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어, 이 프로그래밍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거에 전산실이 없기 때문에 사실 같이 이제 실습을 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각자 집에서 이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해보고, 혹시 뭐 문제가 있다거나 질문이 있다거나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이제 수업 시간에 피드백을 받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수업 시간에 이제 프로그래밍은 뭘 할 거냐면,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컴퓨터 랭귀지가 여러 개가 있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리눅스 서버에 집에서 이제 접속을 해서 리눅스 서버에서 파이썬이라는 컴퓨터 랭귀지를 프로그래밍하는 식으로 하는 것을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리눅스 서버에서 코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리눅스 서버를 뭐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름 많이 들어봤을 텐데 뭐 실제로 써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리눅스라는 게 뭐냐면, 여기 뭐 복잡하게 써있죠. 뭐 커널의 한 종류, 혹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 운영체제 전반, 뭐 운영체제, 뭐 커널이 운영체제의 핵심이고 운영체제의 다른 부분, 응용부,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 뭐 이런 식으로 써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뭐 복잡하게 써있는데 실제로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결국은 리눅스라는 게 그냥 운영체제다. 윈도우나 맥OS 같은 일종의 운영체제라는 얘기고요. 사실 뭐 맥이나 윈도우는 굉장히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뭐 주변에서 많이 본 운영체제일 텐데, 리눅스는 거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개발되기를 이제 리누스 토발즈라는 사람이 이 리눅스를 개발했는데, 이 리누스 토발즈가 개발한 유닉스다 해서 이제 리눅스라고 이제 쓰고요. 유닉스도 이제 예전에 쓰던 OS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운영체제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제 윈도우 많이 쓰는데, 윈도우 저는 이제 MS 도스라는 OS가 있었어요. 아마 나 빼고는 수업 듣는 사람 중에는 아무도 써본 적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도스랑 이제 뭐 비슷한 운영체제라고 보면 됩니다. 유닉스라는 거는. 이 리눅스 같은 경우에 이 서버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주로 이제 서버, 슈퍼컴퓨터 이런 데 많이 쓰는데, 우선은 일단은 계산이 빨라요. 리눅스 서버를 사용하는 게 내부 시스템 이용 효과적이다, 뭐 높은 효율이 있다, 뭐 막 이렇게 써 있는데, 저도 뭐 자세한 거를 사실 잘 아는 건 아니고, 어쨌든 속도가 빠르다, 리눅스 서버가. 그래서 이제 슈퍼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한 슈퍼컴퓨터라든지 서버급에서 리눅스를 많이 적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 뭐 서버라든지 이런 데서 윈도우 서버도 많이 쓰긴 해요. 왜냐면 이제 호환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긴 한데 여전히 리눅스 서버가 이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서버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고사양 계산 아니면 고성능의 무언가를 할 때는 리눅스를 특히 많이 씁니다. 리눅스라는 거 아무도 안 써봤을 것 같은데, 이제 리눅스 여기 바탕화면이 여기 리눅스 컴퓨터에 만약에 자기 PC에다가 리눅스를 깔았다고 했을 때, OS로 꼭 윈도우만 깔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뭐 PC에 리눅스를 깔았다고 하면 바탕화면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모니터에 뭐 윈도우랑 크게 다르지 않죠. 아이콘들이 있고, 뭐 마우스를 이제 클릭해서 뭐 여기 뭐 파이어폭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더블 클릭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 실제로 뭐 사용하는 게 이제 윈도우랑 비슷합니다. 실제로 써보면 뭐 이건 이제 개인 PC에 쓸 때 얘기고,
실제로 우리가 쓸 거는 그런 개인 PC처럼 쓰는 게 아니고 서버에 접속을 해서 우리가 자기 PC에서 서버로 접속해서 이제 원격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UI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터미널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이 작업을 하게 돼요. 사실 이 상태에서는 이 아주 상당히 간단한 작업들이 이제 상당히 간단한 편이에요. 뭐 거의 윈도우랑 똑같아서 PC에 만약에 뭐 리눅스를 깔아 쓴다 이러면은 사실 게임을 안 할 거면 그다지 불편하지 않아요, 실제로도. 근데 이제 그러니까 터미널을 사용해서 터미널 인터페이스를 써서 한다 그러면 훨씬 불편한 작업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할 건데, 이 터미널 인터페이스라는 게 뭐냐면 이 텍스트 기반의 이제 인터페이스예요. 텍스트 기반의 인터페이스여서 텍스트로 우리가 일정 명령어를 치면 이 명령어를 컴퓨터가 받아들여서 이제 어떤 동작을 하는 이런 것이 터미널 인터페이스입니다. 터미널 인터페이스고,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제 파일 프로그램 생성, 수정, 뭐 동작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 인터페이스고,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만약에 리눅스에서 잠깐만요, 이거를 포인터를 레이저로 바꾸고 오른 클릭을 통해서 이제 터미널 창을 리눅스에서 바로 열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타이핑을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작업하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 보면 글들이 있죠. 그러면은 내가 타이핑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뭐 어떤 행동들이 일어나는 이런 것이고, 이제 사실 윈도우에도 비슷한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윈도우에도 이 커맨드 인터페이스라고 비슷한 게 있는데, 이제 여기 잠깐 켜보면 여기서 이제 CMD 치면 명령 프롬프트가 뜨거든요. 그 상태창에서. 그래서 이 명령 프롬프트 치면 여기 이제 똑같이 이 타이핑으로 작동하는 이런 인터페이스가, 비슷한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윈도우에서도 일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이 명령 프롬프트를 통해서 작업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 가끔 쓸 일이 있는데, 하지만 이 커맨드 인터페이스는 리눅스 터미널 인터페이스랑 같은 건 아니고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이제 터미널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뭐 대응하는 인터페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윈도우에서 이 터미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려면 윈도우에는 터미널 인터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특정 프로그램을 깔아서 우리가 터미널 인터페이스를 작동시켜야 됩니다. 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미널 인터페이스를 그냥 오른 클릭으로 바로 열 수 있어요. 오른 클릭해서 아까 여기 리눅스 창에서 이제처럼 이제 오른 클릭해서 터미널을 열기를 하면 터미널이 바로 열려서 서버에 접속해서 뭐 작업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그에 반해서 윈도우에서는 이제 이 추가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서 작동을 하게 돼요. 맥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랑 마찬가지로 이 유닉스 기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실 리눅스랑 맥 OS는 거의 사촌지간이죠. 그래서 쉽게 좀 호환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터미널 같은 거로 쉽게 쓸 수 있죠. 그에 반해서 이제 윈도우는 그런 게 없으니까 프로그램을 쓰는데, 이 제일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여기 이제 소개한 X 매니저 프로그램이고, 우리나라 이제 넷사랑이라는 데서 만든 소프트웨어인데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윈도우용 터미널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내가 라이센스랑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이제 학교 라이센스긴 한데 내 라이센스는 아니고 학교 라이센스긴 한데 어쨌든 가지고 있어서 이제 조교한테 문의를 하면 프로그램 설치랑 이제 라이센스들을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용할 PC에다가 이거를 깔고서는 리눅스 서버에 접속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엑스쉘 설명할 텐데, 엑스메이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깔면 돼요. 그냥 셋업 누르고 뭐 라이센스 번호 누르고 이제 그냥 윈도우에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설치하고 나면 엑스메이저라는 폴더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엑스쉘이라는 프로그램을 쓸 거예요. 엑스쉘, 빨간색 아이콘을 가지고 있는 엑스쉘이라는 프로그램. 이제 엑스메이저 프로그램 중 하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서버 접속이 가능해요. 이제 우리가 접속할 서버가 마루라는 서버에 접속을 할 건데, 이게 이제 우리 실험실 서버예요. 실험실 서버고, 엑스메이저 프로그램을 이제 켜서 오픈하는 걸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새로 만들기를 해서 이 호스트에 maru.mju.ac.kr, 호스트라는 게 IP 주소예요. IP 주소 www. 이런 주소 www.naver.com 이런 주소고, 거기에 이제 포트 번호
이제 8501번 해서 연결을 하면 이제 서버에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사용자 인증이 있는데 요 탭을 클릭해서 이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이제 미리 저장해 놓고 접속할 수도 있는데 뭐 이거를 안 적으면 이제 할 때마다 아이디 패스워드를 적어줘야 되는 거고 미리 쳐놓으면 그냥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내가 엑스메이저는 이제 깔아놨어요. 깔아놓고 켜놨는데 아예 끄고선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엑스메이저를 뭐 이제 상태바에서 이제 꺼냈는데 뭐 알아서 실행을 시키면 처음에 이제 세션 창이 열리고 여기서 이제 새로 만들기 눌러서 뭐 세션 이름은 맘대로 정해주면 되겠죠. 수업용 호스트에 아까 말한 대로 maru.mju.ac.kr 포트 번호는 8501번. 그래서 연결을 하면 확인 누르면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 전에 사용자 인증을 그냥 미리 해볼게요. 사용자 인증 누르고 아이디로 저는 게스트 1을 쓸 거고 암호는 뭐 이제 조교한테 물어보면 조교가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게스트 1 계정으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계정은 이제 개인한테 모두 각각 지급을 할 거예요. 계정 한 40개 정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지급을 해서 할 건데 뭐 이렇게 만든 이유는 개별 계정을 만든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남의 거를 참조하거나 이러기가 쉽기 때문에 컴퓨터 코드는 개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개인 계정들을 다 만들어 놨고 우선 저는 게스트 1 계정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이렇게 서버에 접속이 가능해요. 사실은 내가 이제 테스트용으로 미리 이제 접속을 했더라서 이 앞에 메시지가 안 뜨는데 처음 접속을 하면 앞에 이제 뭐 처음 접속하는데 저장할 거냐 이런 메시지가 뜨고 거기서 이제 수락을 하면 이런 식으로 서버에 접속이 됩니다. 서버에 접속이 되고 이제 서버에 접속이 됐는데 글밖에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은 이제 리눅스 명령어에 대해서 좀 배워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터미널 창에서 어떤 명령을 쳐야지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아주 제일 기초적인 리눅스 명령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일단은 제일 많이 쓰는 명령어가 이제 cd랑 ls가 있어요. cd 같은 경우에는 change directory, 즉 이제 경로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밑에 뭐라고 그러냐 탐색기, 파일 탐색기 많이 가끔 쓰죠. 파일 탐색기 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내 컴퓨터를 들어가서 C 드라이브를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제 C 드라이브에 있는 거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램 파일에 오피스에 있는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프로그램 파일로 가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프로그램 파일 안에 들어가서 다시 오피스 폴더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를 이동하는 명령어가 cd예요, cd. 그리고 이제 ls란 명령어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명령어인데 ls란 명령어는 현재 폴더에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탐색기로 열어보면 탐색기에 무슨 파일들이 있는지 보이는데 아까 요 창에서 보면 무슨 파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게 ls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부가 설명들은 조금 이따가 해볼 거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한 가지 더 알려줘야 될 게 있는데 pwd라는 명령어 여기 적지 않았는데 pwd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pwd 뭐냐면 자기가 있는 경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에 뭐 오피스 16 뭐 이런 데 있다 그러면은 그 경로를 적어주는 거죠. 적어주는 거고 그러면 내가 pwd를 치면 내가 지금 현재 로그인했을 때 홈에 게스트 1 계정은 이제 홈 디렉토리가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ls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죠. ls 이렇게 딱 치면 파일들이 보이죠. 내가 사실 파일들을 좀 카피해놓고 뭐 설치도 일부 테스트에 해봐서 파일들이 좀 있어요. 실제로 접속하면 파일이 한 2-3개밖에 없을 거예요. 처음에 이제 계정 처음 접속하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 anaconda2라는 거랑 mvapich1 호스트, 그 다음에 openMPI, mvapich2, 그 다음에 anaconda2 뭐 저쩌고 파일이 있다.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anaconda2 파일만 색깔이 다른데 이 파란색 파일은 뭐냐면 이 디렉토리라는 뜻이에요. 얘가 이제 파일이 아니고
디렉토리다. 아나콘다2라는 게 디렉토리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LS에 아까 여기 보면 LS에 이제 뭐 추가 명령어들이 있어요. ls-a, ls-l, ls-t 이렇게 있는데 ls-a 같은 경우에 ls-a를 하면 아까 이제 여기 5개 파일이 보였는데 훨씬 많은 파일이 보이죠. 이 ls-a가 숨긴 파일들을 표시해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 숨긴 파일들이 보이게 되고 여기 보면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들 이것들이 숨긴 파일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점이랑 점점이 있어요. 점이랑 점점이 있는데 이 리눅스에서 점이라는 거는 그냥 점 하나 있는 거는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합니다. 현재 디렉토리. 그래서 자기 디렉토리가 이제 점이고요. 점점은 자기보다 하나 윗 디렉토리가 점점이에요. 이따가 이제 CD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점이랑 점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ls-a로 하면 훨씬 많은 파일들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ls-l을 한번 해보죠. ls-l 하면 이제 숨긴 파일들은 다시 보이지 않고 이제 파일들 아까 5개 이제 항목들이 보이는데 더 많은 정보들이 보여요. 거기에 여기 보면 뭐 막 dr, w, xr 뭐 막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게스트 1, 게스트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막 숫자들 써 있고 그렇죠? 뭐냐면 이제 뭐 파일 정보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권한에 대한 정보고 이거는 뭐 계정 정보들이에요. 그리고 파일 용량 그 다음에 파일이 마지막으로 변경된 시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파일명 그래서 ls-l을 하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ls-t를 하면 시간순으로 정렬이 돼요. 파일이 그러니까 이게 시간순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수정된 시간 있었죠. 이 수정된 시간순으로 정렬을 해주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있고 두 개를 같이 쓸 수도 있어요. 만약에 ls-al 하면 a가 숨긴 파일을 보이는 거고 l이 이제 여러 개를 보이게 할 수 있는 거였죠. 그런 걸 하면 이제 숨긴 파일까지 이제 정보들이 다 쫙 나오는 이런 식의 형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뭐 t까지 하면 시간에 따라서 정렬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안 써 있는데 r 옵션도 있어요. r 옵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역순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t랑 r을 같이 표현하면 시간의 역순으로 표현합니다. 만약에 t를 빼고 하면 원래는 알파벳 순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 알파벳 순이 역순으로 표시가 돼요. 한 가지 예를 보여주죠. 치기 전에 ls를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고 ls-r 하면 순서가 반대로 나오죠. 이런 것들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s-al, rt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시간의 역순으로 뭐 숨긴 파일까지 정보를 자세히 보여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뭐 A는 안 치더라도 ls-lrt 이런 건 굉장히 많이 치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수정한 것이 제일 아래 보이게 이런 식으로 정렬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는 커맨드 중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CD에 대해서 알아보죠. C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렉토리 이동 그래서 CD를 그냥 CD만 치면 홈 디렉토리를 무조건 가요. 자기 홈 디렉토리로. 그리고 이제 CD에서 경로를 쓰면 자기가 원하는 경로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 보면 CD 점점이라고 있는데 사실 CD 점점이라는 건 뭐냐면 CD에서 점점이란 경로로 이동하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 점점이 있고 점이 있죠. 근데 점은 현재 폴더, 점점은 하나 전 폴더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CD 지금 아까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는 게 pwd라는 명령이었죠. 이거 치면 이제 홈에 게스트에 게스트 1에 있는데 cd 점을 해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pwd를 다시 쳐보죠. 그러면 똑같은 폴더에 있어요. 그러니까 점이라는 거는 현재 있는 폴더가 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cd 점점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뭐 앞에 이제 이거부터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pwd를 쳐보면 자기가 아까 이제 홈 게스트 게스트 1에서 홈 게스트로 이제 하나 윗 폴더로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 ls를 해보면 여기 이제 계정들이 쫙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 폴더에 이제 cu 게스트 1으로 다시 갈게요. 그러면 cd 게스트 1 하면 여기서 이제 게스트 1 폴더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cd 같은 거 할 때 상대 경로라는 개념이 있고 절대 경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pwd 치면 여기 이렇게 나오는 슬러시 홈에 슬러시 게스트에 게스트 1 이거는 절대 경로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C 드라이브에서 뭐 프로그램 파일에 오피스 이런 식으로 절대 경로인데 내가 지금 프로그램 파일에 있어요. 근데 오피스 폴더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위에다가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 오피스 이런 식으로 다 쳐도 되지만 그냥 거기서 오피스로 가는 걸로 그냥 바로 쳐도 되죠. 그렇죠? 이는 상대 경로예요. 이거는 상대 경로. 그래서 상대 경로로 쳐도 되고 절대 경로로 쳐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앞 폴더로 다시 가보면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아이고 미안해요. 있는데 여기서 cd 슬러시 홈에 게스트에 게스트 1 처음 있던 홈 폴더죠. 이렇게 이동을 해도 아까 있었던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여기서 D GUEST 이런 식으로 이동해도 똑같은 경로에 갈 수 있어요. 같은 장소에서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카피, 그 다음에 무브, RM 이것들을 이제 많이 써요. 많이 쓰고, 이제 여기서 다시 해볼게요. 이제 카피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카피하는 거, 무브 같은 경우는 파일을 옮기는 건데, 차이가 뭐냐면 이제 내가 A란 파일을 B로 무브를 하면 A란 파일이 없어지고 B로 바뀝니다. 근데 이제 카피 같은 경우에 A란 파일을 B로 카피를 하면 A란 파일은 그대로 있고 B가 복사돼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본 파일이 없어지냐 그대로 있냐의 차이라고 보면 되고, 뭐 리무브 하는 거는 이제 지우는 거고. 자, 한번 예제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카피한다 그랬을 때, 카피 어떤 파일을 다른 파일로, 그러니까 내가 A란 파일을 B로 한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는 거예요. 무브도 마찬가지로 A란 파일을 B로 옮긴다 그러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됩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파일을 한번 옮겨 볼게요. 여기 이제 MVAPI ch1.host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내가 뭐 카피를 해볼게요. cp 미안합니다. 이 경로가 MVAPI ch1.host 파일을 파일명을 뭐라 해볼까요? aa.test 이런 식으로 카피한다. 그러면 ls를 쳐보면 aa.host란 테스트란 파일이 생겼어요. 그쵸? 생겼고 MVAPI ch1.host 파일은 그대로 있죠. 그쵸? 그리고 move 같은 경우에는 이제 move aa.test 파일을 bb.test로 muve를 해볼게요. aa.test를 bb.test 파일로 muve한다. 그러면 이렇게 muve를 해보면, 그리고 나서 ls를 딱 해보면 aa.test 파일이 없어지고 bb.test 파일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할 게 rm 지우는 건데, 지우는 rm 치고 그 다음에 지울 파일을 치면 지워져요. 그래서 한번 해보죠. rm bb.test 그러면 이제 이 파일을 진짜 지우겠냐라고 물어보고 이제 y를 치면 지워지는데, 요게 이제 파일을 만약에 뭐 10개 지운다 그러면 일일이 다 yes를 눌러줘야 되니까 되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rm-f 옵션을 쓰면 이걸 물어보지 않고 바로 삭제해 버립니다. 근데 이제 리눅스에서 rm 칠 때 엄청 조심해야 돼요.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파일 삭제되면, 뭐 윈도우는 휴지통이라도 있는데 휴지통도 없고, 그리고 이제 윈도우는 만약에 내가 뭐 휴지통이 있어도 뭐 시프트 델리트로 지우면 휴지통이 안 가고 지워지고 뭐 이러긴 하는데, 나중에 이제 잘못해가지고 날라갔다 그러면은 복구해주는 데서 복구가 가능한데, 리눅스는 파일 복구가 절대 불가능해요. 거의, 절대는 아니고 거의 불가능해요. 한 99% 정도. 그래서 지우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울 때 되게 조심해서 지워야 된다는 거를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뭐 옵션들은 여러 개 살펴보면 되고, 뭐 한 가지 옵션이 이제 rm-r 옵션이 있어요. 카피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면 여기 보면 ls 쳐보면 이제 아나콘다 2란 폴더가 있는데, 얘를 만약에 내가 한번 지워볼게요. rm 아나콘다 2 이렇게 하면 이게 디렉토리가 안 지워지거든요. 안 지워지는데, 얘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rm-r 이렇게 해서 지우면 이렇게 물어보면서 만약에 yes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지우진 않을게요. 귀찮으니까. 그리고 카피도 마찬가지예요. 카피 아나콘다 2를 아나콘다 3로 하겠다고 하면 디렉토리여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도 cp-r 옵션을 붙이면 카피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카피가 돼요. 근데 역시 그것도 하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뭐 이런 명령어들이 있었고 잠깐 누가 와가지고 잠깐 끊었다 다시 하고 있어요. 이제 카피, 무브, rm까지 했었고 이제 클리어 명령어 보면 클리어는 뭐 클리어 치면 이렇게 화면이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지는데 실제로 앞에 쳤던 게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렇게 휠로 올려보면 다 있어요. 그러면 다 있고 그다음에 뭐 엑시트 명령어는 이제 뭐 각자 끌 때 엑시트 치면 꺼진다. 뭐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 파일 깨졌네요 일부. 뭐 이거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리눅스 커맨드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뭐 많이 쓰는 명령어가 이제 mkdir 하고 폴더명 치면 이제 뭐 디렉토리 만드는 거. 그다음에 rmdir 하면 이제 아까 rm에서 바로 안 지워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디렉토리만 지울 때는 rmdir 해서 원래 지울 수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하게 돼 있긴 한데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ln이라든지 링크 거는 이제 파일 링크를 거는 ln. 그다음에 chmod 같은 경우에 이제 소유권 변경 뭐 이런 거 있고 gzb랑 taru 같은 경우는 압축할 때 쓰는 명령어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참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서 확인하냐면 요 이제 명령어를 요 밑에 블로그에서 가져왔어요. 블로그에서 가져왔으니까 보고서는 여기서 이제 참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들어가서 참조를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파이썬에 대해서 실제로 할 거예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름은 들어봤죠. 우리가 이제 랭귀지 이제 파이썬의 랭귀지 컴퓨터 랭귀지를 써가지고 이제 코딩을 할 텐데 파이썬이라는 이름은 아마 대부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공대에 있거나 뭐 이러면 요즘 가장 많이 쓰는 컴퓨터 랭귀지 중 하나고 주로 이제 많이 쓰는 데가 이 사이언스 쪽이나 뭐 아니면은 그냥 어쨌든 순수학문 쪽에서 많이 써요. 순수학문 쪽에서 많이 쓰고 그다음에 뭐 공대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데서도 많이 써요. 많이 쓰고 요즘 대세 랭귀지 중 하나예요. 대세 랭귀지 중 하나인데 이제 파이썬을 통해서 이제 코딩을 할 거고 사실 나도 원래 파이썬을 안 썼어요. 안 썼는데 이 학생들이 이 코딩 수업을 할 때 그래도 주로 뭐 아이디엘이나 포트란 이런 거 많이 쓰는데 그런 거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파이썬을 가르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파이썬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이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마루 서버에 기본적인 파이썬이 깔려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이썬 그 프로그램 깔려 있는 것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이 파이썬에 이제 추가 기능들을 많이 달아 애드온들을 많이 달아야지 이제 우리가 실제로 계산이나 이런 데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애드온들 뭐 numpy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달아야 돼요. 근데 그걸 이제 하나씩 일일이 깔기엔 너무 귀찮기 때문에 그런 패키지들을 묶어서 이제 만든 그 패키지 툴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아주 대표적인 게 아나콘다라는 패키지 툴이에요. 이게 이제 계산용, 뭐 통계용으로 많이 쓰는 패키지 툴인데 그거를 이제 설치를 해야지 제대로 파이썬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줄게요. 여기서 이제 이 폴더에서 이 사이트에서 접속을 해서 파일을 다운을 받으면 돼요. 여기 이제 한번 해볼게요. 뭐 내가 아까 띄워놨던 것 같은데 여기 사이트에서 이제 이 인스톨러를 파이썬 2.7 버전으로 이제 저장을 하면 되고 뭐 저는 뭐 엣지로 하고 있는데 뭐 크롬을 쓰든 뭘 쓰든 해서 받으면 됩니다. 받아서 이제 각자 PC에 저장을 해야 돼요. 우선 서버에 이제 설치를 하려면 각자 서버에 각자 이제 PC에다 저장을 해야 돼요. 서버에 쓰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고 이 저장된 파일을 이제 서버로 옮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저장하시겠습니까? 하면 이제 뭐 나오죠. 취소를 할 건데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각자 파일을 다운을 받아요. 저는 여기 이제 바탕화면에 이렇게 파일을 받아놨어요. 미리 마치 뭐 요리 프로그램 무슨 뭐 짜잔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킵4비트 이 x86 버전을 다운을 받으면 돼요. 다운을 받으면 되고 이 리눅스용을 받아야 돼요. 사실 여기 이제 있는 일부 중에
나는 리눅스 서버 쓰기 싫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귀찮기도 하고 불편하고 뭐 그러면은 원하는 그 거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원하는 거를 써도 상관이 없고 사실 뭐 나는 굳이 뭐 리눅스 서버에 접속을 해서 뭐 코딩하는 거는 귀찮고 내 PC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자기 PC에다가 사실 파이썬이랑 아나콘다 깔아서 해도 돼요. 어차피 뭐 평가는 이제 결과물로 할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보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수업에서는 리눅스를 이용해서 진행을 할 거고 뭐 사실은 파이썬이 싫고 나는 뭐 잘하는 랭귀지가 있어서 컴퓨터 랭귀지가 있어서 그걸 쓰겠다 하면은 사실은 그래도 돼요. 제출만 제대로 하면 그래도 되니까 그거는 자유롭게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이 잠깐 샜는데 파일을 받고 나서 이거를 이제 서버로 옮길 거예요. 서버로 옮기는 건 어떻게 옮기냐면 이 서버로 옮길 때는 이 파일을 이제 엑셀로 옮기게 되는데 뭐 이거 잠깐 없애야겠다. 그냥 꺼야겠다. 아이고. 이거를 이제 뭐 드래그로 옮겨도 돼요. 드래그로 이렇게 옮겨서 해도 되는데 일부 PC에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식 방법 알려줄게요. 정식 방법 보면 여기 보면 이 엑셀에 위에 보면 새 파일 전송이라고 있어요. 여기 칸에 새 파일 전송. 새 파일 전송을 누르면 이렇게 파일을 옮길 수 있는 이런 툴이 열립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바탕화면이고 여기 리눅스 서버예요. 서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클릭해서 오른 클릭해서 전송 누르면 전송이 돼요. 전송이 되는데 사실 이번에도 내가 아까 옮겨놨어요. 이거를 파일을 옮겨놔서 옮기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옮겨놨는데 이제 집에서 하면 아마 더 걸릴 거예요. 이게 한 600메가 정도 되는데 옮기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송을 눌러서 여기서 이제 전송 눌러서 바탕화면에서 서버로 옮기면 돼요. 이렇게 옮기고 나면 끌게요. 옮기고 나면 여기에 아까부터 있었지만 우리가 설치하려는 파일 아나콘다 2-5.2.0 뭐 리눅스 x8664.shell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ls-l 해보면 용량이 한 600메가 정도, 이게 용량이에요. 이거 바이트예요. 바이트인데 한 600메가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이제 설치를 하면 돼요.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미안해요.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해보면 여기서 이제 여기에 이제 배시 패스 뭐 어쩌고 아나콘다 이거를 입력하면 된다. 근데 여기 패스라고 써 있는 거는 현재 경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패스라는 걸 패스라고 똑같이 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있는 경로를 치면 돼요. 자기가 있는 경로를 치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물결 폴더에 있는 거거든요. 물결이라는 게 사실 아까 설명을 잠깐 빼먹은 것 같은데 CD 물결 하면 자기 홈 디렉토리로 옵니다. 홈 디렉토리로 CD 예를 들어 CD 점점 여기서 CD 하면 홈 디렉토리로 아까 온다고 이렇게 안 했나? 어쨌든 그냥 CD를 쳐도 홈 디렉토리 오고 CD 물결을 쳐도 홈 디렉토리 와요. 그래서 물결은 홈 디렉토리를 의미해요. 홈 디렉토리를. 그래서 여기서 ls를 쳐보면 여기 이제 아나콘다 요 파일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설치할 거면 배시 아나콘다 아이고 미안해. 자꾸 이게 내가 내 엑셀 설정이랑 설정이 자꾸 쓰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자꾸 이러네. 이렇게 해서 배시 그냥 이렇게 경로를 그냥 써줘도 되고 아니면은 절대 경로를 써줘도 돼요. 절대 경로를 홈에 GUEST에 GUEST1에 이런 식으로 써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 써주는 대로 물결 아나콘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잘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돼요. 그래서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엔터를 한번 쳐보면 여기서 이제 웰컴 뭐 해서 여기서 라이센스 이제서 이제 엔터를 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라이센스가 쫙 나옵니다. 사실 나는 이미 설치를 했는데 그냥 어차피 뭐 다시 설치해도 상관없으니까 설치를 해볼게요. 한번 자
라이센스가 이렇게 쭉 나오고 엔터를 막 누르면은 이제 막 내려가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라이센스 동의하냐 이거를 yes or no로 치라고 이제 나오는데 yes를 치면 이제 어디다 설치할 거냐, 여기다 홈에 게스트에 게스트 1에 아나콘다 2에 설치할 거냐 맞냐 이걸 물어보는데 뭐 그냥 건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원래는 설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미리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에러가 나는데 실제로는 설치 파일이 쫙 이제 압축이 풀리면서 설치가 쭉 됩니다. 설치가 쭉 되고 한번 지우고 한번 해볼까요? 사실 뭐 지워도 상관없어서 지워보고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래도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보니까 지우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 네, 지우는 게 오래 걸려서 잠깐 끊었었는데 다 지워졌어요. 다 지워지고 이제 그럼 한번 다시 깔아볼게요. 이거를 이제 치면 아까랑 똑같이 나오겠죠? 나오고 뭐 나오는데 이제 다 무시하고, 무시라기보다는 뭐 읽어보고 싶은 사람은 읽어봐요. 뭐 라이센스에 대한 거니까 읽어보고 이게 이제 yes를 치면 여기 설치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쫙 설치합니다. 순서대로. 쫙 설치하는데 오래 걸리네. 네, 그러면 쭉쭉쭉쭉쭉쭉쭉쭉 이제 적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쭉쭉 적습니다. 그래서 한참 설치를 하게 되는데 역시 이제 잠깐 끊었다 갈게요. 이것도 설치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일단은 네, 어느 정도 설치가 됐고 이제 이 적을 배시 rc라는 파일 경로가 여기가 맞냐라고 물어보는데 이 배시 rc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참 시스템 파일 중 하나예요. 시스템 파일 중 하나고 이 경로는 이게 맞습니다. 여기 맞기 때문에 그냥 yes 치면 알아서 여기에 이제 뭐 설정들을 적어 넣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thank you for installing anaconda 2 뜨면서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되고 이제 여기서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게 일단은 이 conda-v를 한번 쳐봐요. conda-v를 쳐봐서 conda-v 나도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버전이 나오면은 제대로 설치가 된 거고, 이게 아니면 이제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되지 않은 거고, 이게 안 나오면은 이제 여기서 여기 있는 대로 vi.bashrc라는 걸 열어서 vi.bashrc를 열어서 여기 지금 이게 두 번 설치가 두 개가 들어갔는데 지워줄게요. 지워주고 여기에 이제 요 메시지들을 적으면 되는데 적는 방법은 여기서 이제 vi 요거를 누른 상태에서 I 키를 누르면 여기 이제 타이핑이 가능합니다. 타이핑이 가능하니까 이거에다가 여기 제가 써놓은 이 두 줄을 만약에 없다면 쳐놓고 저장할 때는 ESC 누르고 이제 땡땡 누르고 WQ 누르면은 이제 저장이 돼요. 저장이 되고 그다음에 .bash 프로파일 요걸 열어서 여기에도 요게 있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패스 요거 여기 있죠. 패스 어쩌고저쩌고 요거 그쵸? 요게 있는지 체크를 해주고 요거가 이제 체크를 해주고 여기 없다면 역시 추가를 해주면 돼요. 인서트에서 이제 타이핑하고 저장을 하면 됩니다. 땡땡 WQ 이걸로 이제 저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하고 나서 이제 바로 하면 안 되고 뭐 귀찮으면 그냥 다 시키면 돼요. 이거 이 쉘을 다 시키면 되고 이 창에서 바로 하고 싶다면 sur.c.crc 이렇게 쳐주고 c 프로파일 이거 쳐주면 이제 설정이 완료가 되고 이러고 나서 다시 conda-v를 해보면 conda-v 이거 해보면 이렇게 나오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파이썬을 시작을 해보면 뭐 파이썬 시작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이 스파이더는 제대로 안 될 거예요. 이 아이파이썬을 쓰는 게 좋아요. 파이썬 시작할 수 있는 이 명령어 여러 있는데 아이파이썬을 쓰는 게 좋고
이제 한번 쳐볼게요. ipython 마이너스 파이 랩 이렇게 치면 이제 뭐라고 막 메시지들 에러 메시지 중간에 뜨고 막 그러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 운영하면. 그러면 이제 어쩌고저쩌고 뜨고 이제 제대로 좀 설정에 문제가 있으면 약간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 뜨긴 하는데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이 ln1 요거 나오면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2 더하기 3 해보죠. 5 이런 식으로 이 컴퓨터로 사용할 수 있는 계산기 겸 뭐 이제 코딩할 수 있는 파이썬 코드를 설치하고 이제 처음으로 연 상태가 된 거예요. 처음으로 연 상태가 된 거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 거고 이제 파이썬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계산하고 뭐 어떻게 뭐 선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 파이썬 기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 혹시 뭐 파이썬에 대해서 자기가 좀 더 알고 싶다면 여기 이제 레퍼런스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인터넷 사이트들을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서 이제 쉬운 내용부터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까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제 요거 위에 왕초보를 위한 파이썬 점프 투 파이썬 이거는 이제 인터넷용 이북인데 그 이북 파일을 그냥 올려져 있어서 이 이북을 뭐 살 수도 있지만 이 파일을 그냥 웹에서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조하면 뭐 미리 선행하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고 일단은 오늘은 여기 설치하는 것까지 해볼 거고 아마 이거 하다가 분명히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안 되면은 뭐 수업 시간에 이제 물어본다든지 이러면 아마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어색하네요. 그러면은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 와서 한번 뭐 얘기를 해보죠. 그럼 여기까지 이상이고요. 맞다. 이거 나가는 건 엑시트로 나가면 돼요. 엑시트로 나가고 여기서도 엑시트로 나갈게요. 엑시트.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강의 끝내겠습니다.